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이를 투자 기회로 삼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 신사임당님 채널을 통해서 조던 김장섭님의 공황투자법을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분석을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제시한 조던 김장섭님의 투자 방법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정말 엄청난 것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름 다년간의 투자 실패, 성공한 적은 거의 없고요. 실패를 통해 배운 거는 쉽게 얻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일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던 김장섭님의 방법을 일단 검증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해보고 저한테 맞는 전략을 조금 더 변형해서 세워보려고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자료로, 그냥 과거 자료로 똑같이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시뮬레이션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장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연구를 해보려고 매뉴얼대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던 김장섭님을 검색해서 모든 유튜브도 거의 다 봤고 책도 이미 구입해서 주식 부분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저는 나름대로, 이건 제가 그냥 처음에 들었을 때 질 수 없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채널까지 만들어서 그 매뉴얼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채널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조금 예상 밖이네요. 간단히 김장섭님의 공황투자 매뉴얼을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하락하면 무조건 판다. 그 후에 3%안 뜨는 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투자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뜨면 그건 공황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3%가 안 뜨는 달이 2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투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에 마이너스 3%가 떴으면 2월에 마이너스 3%가 안 뜰 때까지 기다리고 3월에 투자한다. 그리고 만약에 1월에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떴으면 2월, 3월을 기다려서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4월에 투자한다. 간단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투자는 시가총액 1위 종목만 한다. 기업 분석할 필요 없이 시가총액 1위라는 것은 돈이 몰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에만 투자한다. 전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기업 분석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이견이 되게 많을 걸 알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잘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못해요. 한때 기업 분석하는 게 직업이었던 적도 있는데, 저는 개인이 기업 분석을 통한 주가 예측, 뭐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고르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방식보다 이렇게 돈이 몰리는 곳을 따라서 투자한다는 이 조던님의 투자 방법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시가총액 1위 기업 평균 수익률이 20-30%가 나온다고 하셨고, 그리고 30% 수익률을 18년 동안 달성하면 거의 100배 수익률이 되고, 20%를 25년 동안 달성하면 거의 100배 수익률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책에서랑 그 조던님은 1980년대부터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2000년부터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과 이후에 그 정보의 효율성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00년 이전의 데이터는 이렇게 활용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분석한 건 만약에 무의미하고 꼭 이거를 1980년대부터 해야지 결과가 나온다면 이 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하든지 1980년부터 하든지 비슷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지 이 매뉴얼이 의미가 있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어요. 이거 말고는 조던 김장섭님의 매뉴얼을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 2000년부터 분석했을 때 2000년 시작과 동시에 이미 닷컴 버블이 터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매뉴얼에 맞게 투자를 하려면 2000년 1월부터 약 3년 6개월 후 시점인 2003년 6월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2000년 1월 1일부터 약 3년 반 동안은 매달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진 날이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첫 투자 시점은 마이너스 3%가 나고 2달 이상 마이너스 3%가 안 났던 첫 달인 6월 1일이 됩니다. 2003년 6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은 GE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가총액 일별 자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 월간 자료, 시가총액 자료도 유료로 다운해서 받은 거예요. 네, 시가총액은 월간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분석 방법에서 제 임의대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 1위 순위가 약 한 달만 바뀌는 경우에는 제가 종목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상에서도 시가총액 1위, 2위가 10% 내외로 차이가 나면 두 가지를 혼합해도 된다고 나와 있고, 사실 저 계산상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그때그때 종목을 변경한다고 해도 결과값에 큰 차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변경을 하면 수익률이 더 낮아질 걸로 보이네요. 자, 이 테이블은 매뉴얼에 따라서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시가총액 1위 종목을 팔았고,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가 안 떴을 때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2000년 초반에는 주로 GE가 시가총액 1위였고 2000년 중후반에는 석유 회사인 엑슨, 그 다음에 2010년대로 오면서 거의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고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하고 있네요. 첫 매수 시점인 2003년 6월부터 마지막 매도 시점인 2020년 2월 24일까지 16.74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했어요. 사실 이게 분석 시점은 2000년 1월부터니까 3년 정도를 더 잡아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더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수익률은 딱 10%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말씀하셨던 20-30%의 수익률이 아니라 약간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네요. 배당이 포함이 안 돼 있기는 하죠. 그런데 배당이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거래 비용도 빠져 있잖아요. 거래 비용을 만약에 0으로 잡고 배당을 2%, 3% 한다고 해도 12%, 13% 정도의 수익률이네요. 물론 저는 이 정도의 수익률도 정말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던님이 말씀하신 수익률은 아니네요. 같은 기간에 ETF만 사도 이 정도 수익률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나 분석 기간을 2000년부터 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980년부터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만약에 1980년부터 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20-30%가 나온다면 이거는 2000년 이전에 수익률이 급격하게 높다는 뜻이고, 이 높은 수익률로 2020년 이후에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는 거는 더욱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2000년 이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 분석을 했던 이유는 조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평균 수익률은 20% 이상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하락장에 어떤 전략이 있을까 해서 사실 이 하락장에서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연구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먼저 일단 이 연평균 수익률이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가 않네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조던 김장섭님의 매뉴얼을 비하하거나 까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수익률이 나왔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잃지 않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변형을 주거나 하면은 좀 더 좋은 매뉴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특히 저같이 기업 분석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예측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여전히 어느 정도 유효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법에 만약에 ETF나 레버리지 ETF를 사면은 거의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투자 방법에서 좀 이것저것 좀 더 해보고 더 괜찮은 거를 또 발견을 하면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